12번. 다음 중 손상차손 인식대상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단기순위 인식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도 비용이지. 손상차손도 비용이지. 똑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분해서 쓸 이유가 없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부가손익이지. 손상차손은 비용이지.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만, 즉 기타 부가손익 인식금융자산 중에 채무상품만,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그치?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느냐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분상품 XX 치시고요. 단기매매증권 X 표시하시면 하나밖에 안 남죠, 그쵸? 기타 부가손익 인식금융자산, 채무상품만 손상차손을 인식을 한다. 답은 3번이고요. 13번. 자,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 당시 공정가치로 취득하였다.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 봐요. 사채 발행가액의 반대편이 취득원가지, 그치? 그럼 발행가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써볼까? 원금 곱하기, 내가 쓸게. 굳이 어제처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액면가액. 액면가액 곱하기 현가. 표시이자 곱하기 연금현가.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지 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액면가액이 얼마라고 나와있니? 10만원 나와있죠? 액면가액이 10만원. 표시이자율은 몇 퍼센트라고 나와있습니까? 10%예요. 액면이자율이 표시이자율이에요. 액면이자율이 표시이자율. 10만원에 10%면 얼마가 되는 거지? 만원. 자,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이 몇 퍼센트? 12%라고 나와있죠?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 1월 1일이 발행일이잖아, 그지? 1월 1일이 발행일이에요. 그래서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이 12% 나와있고요. 12%일 때 12%일 때 지금 만기가 2년이니? 그치? 만기 2년이네, 그쵸? 예. 현가는 0.79, 719. 연금효과는 1.6900, 1.6900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0.79719. 그 다음에 그 합계가 연금효과 뜻하는 두 개가 누적된 거지, 그치? 누적된 거 1.6900가 연금효과예요. 이거 곱해주시면은 79,719원. 얘를 곱해주시면은 16,900원. 두 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96,619원. 얘가 1월 1일 등기까지만 해줄게요. 현금 96,619원. 대변에는 사채 10만원.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381원. 근데 반대편 입장을 물은 거니까 반대편 입장에서는 1월 1일 만기보유 증권이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그랬죠, 그쵸? 만기보유 증권 금액은 96,619원이고요. 대변에 현금 96,619원. 됐어? 답은 몇 번? 96,619원 반을 위해서 96,620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발행갈 구에서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고 단기의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다. 2003년도 말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업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2003년 12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2억 원. 발생 시점이 2001년도 매출 채권 잔액이 2,300만 원. 분석을 해야 되겠네. 2000X3년 12월 31일에 매출 채권이 2억 원이 있어요. 이걸 분석을 했더니 2001년도 매출 채권이 2,300. 2001년 매출 채권이 2,300. 그 다음에 2002년 매출 채권이 5천만 원. 2002년 매출 채권이 5천만 원. 나머지는 모두 2003년도 발생분이다. 나머지는 모두 2000X3년분 매출 채권이
7,300을 빼주니까 1억 2,700이죠. 1억 2,700만 원입니다. 기억은 이렇게 분석한 거야. 매출 채권을 연도에 따라 분석을 했습니다. 니은자를 봤더니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계상해야 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927만 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봐요.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될 금액이 충당금을 설정해야 할 금액이 충당금을 설정해야 될 금액이 4,927만 원. 4,927만 원이래요. 디귿자를 봤더니 2002년도 말 대선 충당금 잔액이 5,100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2002년도 말이면은 2003년 기초가 되는 거죠. 2003년 기초 대선 충당금은 작년 말은 올해 기초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작년 말은 올해 기초가 되는 거예요. 5,100만 원인데 5,100만 원. 5,100만 원 있고요. 2003년도 중 대손이 확정되어 대선 충당금과 상계된 매출 채권이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끼는데 있잖아. 별거 아니다. 여기 볼래요? 1,000만 원 못 받게 됐죠, 그쵸? 분개하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5,100에서 1,000만 원 빼고 나니까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남는 거죠? 4,100. 그치? 충당금 잔액은 4,100. 근데 추가로 계상해야 될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4,927만 원이지. 얼마 모자라? 827만 원 모자르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827만 원.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 827만 원.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827만 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복잡스럽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단순합니다. 자, 기억 자료. 다시 한번 기억 자료를 보시면은 2003년도 현재 매출 채권이 2억 원이고요. 이걸 연도별로 분석한 것뿐이에요. 니에는 매출 채권이 이만큼 있는데 충당금 설정해야 될 금액이 저 중에서 4,927만 원. 2002년도 기말이 2003년도 입장에서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초 매출 채권이 5,100 있었는데 2003년도 중에 1,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분개하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0.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4,1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치? 4,100만 원. 근데 충당금을 설정해야 될 금액이 4,927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827만 원만. 차변의 대손 상각비 827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827만 원. 저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부합과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만기부의증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각부합과 측정 금융자산은 사업무형이 원리금 수취하는 것인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사업무형은 목적을 뜻하는 거죠. 목적을 뜻하는 거예요. 목적이 원리금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삼각부합과 측정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삼각부합가로 평가한다.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유효이자율법 설명하는 거죠, 그쵸?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증권은 삼각부합과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틀렸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부의증권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3번이 틀렸어요. 삼각부합과 측정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 후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수익에 가감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거래원가가 수수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지? 수수료를 따로 처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단기매매증권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음 중 금융자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손상이 발생된 여부 여기 봐요. 손상 당좌거래 정지를 당했어. 당좌거래 정지가 뭐니? 은행 거래를 못하는 거지, 그치? 우리 사람도 은행 거래 못하면 심각한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손상 여부 발생한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루나가 12만원짜리가 1원으로 폭락해버렸죠, 그쵸? 그 이쪽 저쪽에서 막 상장 폐지 당하고 있지, 그치?
손상 여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손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이에요, 답은.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이 불가피한 완화를 해야 된다.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원과 같은 계약 위반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손상 발생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1번이었고요. 17번. 양도자가 물건 파는 사람이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 이게 뭐예요? 잠깐만. 내가 미소한테 물건을 팔았어. 이제 네 책임이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을 해버리는 거지, 그치? 문장이 뭐냐면 언제 매출로 볼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출로 보는 경우는, 자 다시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이걸 확 줄여버리면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는, 또는 매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메모해놓으세요. 매출 또는 매각으로 인식하는 경우, 매출 또는 매각으로 인식하는 경우, 매출 또는 매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여러분 잠시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집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집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팔았어? 그 집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 그치? 실질적인 사용도 내가 하는 거지? 내 책임이지? 이거는 매출도 아니고 매각도 아니지, 그치? 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실제 파는 거, 또 매출한 거, 그걸 뜻하는 겁니다.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했습니다. 팔았으니까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유가증권 대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빌려준 거지, 그치? 여러분, 유가증권을 빌려준 거지 파는 게 아니죠. 얘는 이전한 게 아니에요.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 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 뭐야? 이것도 파는 게 아니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지. 이거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해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 채권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거랑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전한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18번. 회사채를 취득했습니다. 채무증권이에요. 채무증권. 여러분, 지분증권이면 무조건 0이 답이다. 그치? 뭘 물었어요?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했고 처분손익을 물었죠? 그래 안 그래? 예.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이고 처분손익을 물었어요. 얘가 주식이면 무조건 0이 답이지. 근데 주식이 아니지. 뭐예요? 사채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취득 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이라고 결론 여기 밑에 쫙 써놨었잖아, 그지? 오케이? 예. 취득 원가와 뭐라고요? 처분가액의 차이입니다. 취득 원가 얼마예요? 885,839죠? 885,839. 처분은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99만 원. 99만 원에서 839를 빼주면 얼마예요? 4,100. 아니 얼마예요? 99만 원에서 885 빼봐. 99만에서 885. 94,169원. 근데 없는데? 왜 없지? 이걸 한번 해보자. fun계 한번 해보자. fun계. 자, 취득원가가 885 얼마라고 그래서 885? 839. 액면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잠깐만. 하나, 둘, 셋. 885. 839. 그치? 액면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 잠깐만. 아이가. 잠시만.
1월 1일 A 입장에서 분기하면 차변의 현금 885, 839 대변의 사채 100만원. 차변에 뭐가 된다고 그랬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14, 161 그죠? 반대편 입장에서는 매도 가는 증권 얼마예요? 885, 839 대변의 현금 885, 839 그지? 12월 31일 분기는 자, 얘 곱하기 자 일단 써볼게요.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표시 이자율이 몇 퍼센트예요? 10%. 여러분 여기에 10%잖아. 그치? 여기에 10%면 얼마나 가니? 10만원 나가죠? 유효이자율은 요거 곱하기 유효이자율이 몇 퍼센트? 15% 곱해볼래 얘들아? 88839 곱하기 0.15 132,875원 830 875원 875원 예.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32,875원 나오지? 예. 자 반대편 입장에서 분계는 이자 비용의 반대가 뭐예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얼마니? 132 875 그치? 차면은 뭐예요? 현금 얼마 받니? 10만원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지? 매도 가는 증권 32,875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 버스비는 여러분 여기 봐요. 이때 버스비는 여기다 플러스 뭐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상당액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두해봐 885,839에다가 32,875원 32,875원 더해주면 얼마니? 91만 714요 714원 예. 그치? 그런데 요때 공정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공정가액이 98만원 공정가액이 98만원이 됐으니까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은 분기가 하나 더 나온다고 그랬잖아. 기억이 나요? 매도 가능 증권은 분기가 하나 더 나온다고요. 만기부의 증권은 이게 끝인데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쵸? 분기가 하나 더 나온다고요. 얘가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비교해봐. 얘가 이만큼 됐으니까 늘어났지, 그치?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얼마인가 빨리 계산 한번 해볼래? 저거 빼면 얼마 나올까요? 61,286원입니다 286원 61,286원 이렇게 일단은 여기 봐. 요 분기에 첫 번째 분기 이해 가지? 두 번째도 반대 이해 가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분기 하나 더 나온다 그랬잖아. 무조건 평가 분기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만 8천원짜리가 98만원이 됐으니까 나머지가 늘어났지? 자 그냥 매도 가능 증권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되는 거야. 이제 1월 1일에 팔았어요. 1월 1일에 팔았어요. 여러분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99만원에 팔았지. 그죠? 차변에 현금 99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 팔았어? 98만원짜리 98만원짜리 팔았잖아. 그래 안 그려? 다 더해봐.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면 98만원 나오지. 봐봐. 얘 더해주면 98만원이에요 98만원짜리 99만원에 받은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반대편을 보내서 없애주라고 그랬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얼마 없애주면 돼? 61,286원 없어지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되지. 빨리 계산해 볼래?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나올 거예요. 얼마 나오니? 71,286원. 6원. 이 4번이 다르구나. 이게 단순하게 취득원가랑 처분가액이랑 비교하면 안 되네. 취득원가에 그 32,875원을 더한 다음에 그걸 빼면 나오거든요. 그치? 예. 근데 단순히 그냥 취득원가랑 처분가액을 비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취득원가액. 요거 때문에
얘가 삼각후 취득원가잖아, 그치? 다시 이게 뭐예요? 삼각후 취득원가. 이거 두 개 더해봐요. 두 개 더해봐요. 두 개 더했니? 오케이? 다시 한번. 나는 어제 설명했을 때 이자를 고려를 안 했잖아, 그치? 예. 이자를 고려를 안 했으니까 취득원가와 처분가 치고 지금은 이자가 고려됐지, 그치? 삼각부 취득원가가 늘어났잖아, 그쵸? 얘하고 처분가액 비교하면 나오지? 예. 네. 그래서 결론 내가 여기다 다시 써줄게요. 결론. 이자가 없을 때는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 채무증권이에요. 채무증권. 이자가 없을 때는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자가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삼각부 취득원가와 다시 삼각부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분개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분개를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분개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써보세요. (19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3일은 1월 1일 다음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하였다. 최초 인식 시점에 표시될 금융자산 분류별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여러분들 마포는 취득가액이 200만 원이고 거래원가가 10만 원 있죠? 단기 매매 목적이지? 예. 그러면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냥? 200만 200만 원 되는 거죠. 수수료 포함하니 안 하니? 안 하잖아, 그지? 예. 근데 200만 원이에요. 자, 주식회사 용산의 채무증권은 200만 원짜리예요. 시장 이자율이 10%고요. 액면 이자율이 몇 %라고 나와 있어요? 10%.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이란 얘기예요. 삼각부 취득원가. 그지. 미안.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이라는 얘기니까는 얘는 삼각부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삼각부 취득원가니까 그리고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똑같죠? 그럼 액면 발행했다는 얘기야.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똑같으면은 액면 발행한 거예요. 액면 발행했으니까 그냥 취득원가는 얼마? 200만 원이에요. 자, 마지막 지분증권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지정했다고 그랬죠, 그쵸? 기타 포괄손익이니까는 취득가격에다 뭘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거래 원가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115만 원. 그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현금흐름 수취 목적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6월 10날 10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식. 자, 기타 포괄손익 인식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공정가치가 20만 원이었고요. 23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기 한번 해볼까요? 얼마에 취득했다고 했어요? 6월 10날 10만 원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공정가치가 20만 원이 됐어요. 12월 31일에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1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 그치? 2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23만 원에 6월 16일에 팔았어요. 차변에 현금 23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20만 원. 20만 원.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잠시만. 얘가 대변에 있었던 얘가 반대편으로 가서 없애주라고 그랬죠? 설명 들어. 반대편으로 가서 없애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 그러면 대변부터 가정이죠? 처분이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토탈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13만 원이 돼요. 근데 차변도 대변도 똑같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차변도 대변도 똑같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지? 그러면 이렇게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 겁니다. 차변의 현금 23만 원. 굳이 없애주고 또 만들어줄 이유가 없잖아, 그치? 현금 23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20만 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얼마? 3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만 원, 여기서 3만 원. 두 개 더해주면 13만 원 나오잖아, 그지? 없애줬는데 얘들아, 없애줬는데 얘도 또 평가이익이 생겼지. 아, 그럼 없애줄 이유가 없다고요. 없애주고 손실이 나올 때.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없애졌어. 그리고 뭐가 나올 때? 손실이 나올 때. 근데 지금 없애줬는데 또 이익이 또 나오지. 없애도 이익, 되시기지. 아, 이럴 때는 없애주지 말라고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차분하게 현금 23만 원, 매도 가능증권 20만 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3만 원. 그럼 누적되는 거잖아, 그냥. 몇 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처분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찍어도 답이 나오죠. 1번 처분이익 인식했으니까 패스. 3번도 처분이익 인식했으니까 패스. 4번은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패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주식인지 사채인지는 또 잘 봐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문제 보세요. 21번. 얘는 채권이야, 채권. 18만 원에 취득한 채권. 일단 찍어볼까, 우리? 채권은 사채죠. 사채는 처분이익 인식하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면 2번 아웃, 4번 아웃. 2번하고 4번 아웃이네, 그치? 그럼 답은 1, 3번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생긴 꼬라지가 3번이 맞는 거 같지, 그치? 평가를 한번 했잖아, 그치? 분기 한번 해보자. 자, 18만 원에 취득했대요.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18만 원, 대변에 현금 18만 원. 이번에는 주식이 아니라 사채입니다. 이번엔 주식이 아니라 사채예요. 18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여러분들? 20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2만 원만큼 늘어났죠.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2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2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2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2만 원.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23만 원에 팔았어요. 차변에 현금 여러분들이 볼래요? 23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20만 원짜리 팔았죠. 이 없애줘야 되겠지, 그치?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얼마 없애줘요? 2만 원. 얘는 매도 가능증권 처분이익 인식한다고 그랬지, 그치?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야? 5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을 취득하고자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계정 과목 분류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금융자산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원리금 지급만이래요.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가진다. 계약사의 현금 흐름 수치와 만약에 현금 흐름 수치만 있으면 삼각분과 측정 금융자산이지. 그런데 중간에 뭐도 안 돼요? 매도도 안 돼요. 매도도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현금흐름 수치와 그 다음에 금융자산 매도 둘 다 목적을 이루는 사업 모형이다.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을 뜻하는 겁니다. 금융자산 문제까지 봤어요.